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손흥민 선수의 친정팀 토트넘 호스퍼가 최근 전설적인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초청하는 행사를 열며 팀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최근 공식전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였고 손흥민 선수의 방문 효과를 톡톡히 보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토트넘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오늘 새벽 열린 경기에서 강등 위기에 놓여있던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그야말로 처참한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에 많은 토트넘 팬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 2025에서 26 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홈구장인 시티 그라운드로 원정 경기를 떠났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토트넘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초반부터 노팅엄 포레스트의 강력한 압박에 크게 고전했습니다. 오히려 상위권 팀인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흐름이 이어졌고 경기 모멘텀만 살펴봐도 토트넘이 단 한 번도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토마스 프랑크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인 한계가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그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의 전술 스타일은 경기를 지배하며 주도적으로 공격을 전개하기보다는 사실상 중원을 포기하다시피 하며 다이렉트한 플레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1차적인 공격 빌드업 단계부터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매 경기 반복해서 노출하고 있고 다이렉트한 공격 위주로 플레이하다 보니 공격 패턴 또한 지나치게 단조로워졌습니다. 이를 간파한 상대 팀들에게 철저히 분석을 당하면서 경기를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가 날카로운 개인 플레이로 공격을 이끌며 재미를 봤었는데요. 그러나 쿠두스 선수를 제외하면 뚜렷한 공격 패턴이 보이지 않았고 사실상 쿠두스 선수 혼자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쿠두스 선수가 상대 수비에 막히기 시작하자 팀 전체의 경기력 하락으로 직결됐고 최근 부진한 폼을 보이고 있는 쿠두스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쿠두스의 침묵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은 더욱 단조롭고 답답한 양상을 띠었고 이는 참담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거의 턴오버 머신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잦은 볼 소유권 상실을 기록하며 공을 계속해서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폼이 좋았던 사비 시몬스 선수마저 과거에 보여줬던 최악에 가까운 경기력이 다시 나타나면서 토트넘은 공격을 풀어줄 자원이 사실상 전무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트넘은 이번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90분 동안 단 5차례의 슈팅만 시도했고 유효 슈팅은 단 한 번에 그쳤습니다. 기대 득점 값 역시 0.37에 불과할 정도로 최악의 빈공을 보이며 답답한 공격력을 노출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아치 그레이 선수의 실수로 선제골을 헌납한 데 이어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들을 계속 놓치는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토트넘 호스퍼는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0대3이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불과 수요일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구단을 방문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승리까지 거두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떠나자마자 이런 참패를 당하며 팀 분위기는 다시 급격히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 역시 이번 패배에 대해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프랑크 감독은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의 퍼포먼스와 결과는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뒤로 물러난 경기였고 매우 답답한 오후였어요. 경기 전에는 좋은 느낌이 있었지만 오늘 선수들은 뭔가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대0으로 뒤진 이후에는 팀이 너무 따로 놀았어요. 경합 상황이나 세컨드 볼 싸움에서 충분히 이기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공을 너무 자주 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경기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어 그는 가끔은 이유 없이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우리는 개별 선수들이 하나의 팀으로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오늘은 그게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점한 2골 모두 우리의 실수에서 비롯됐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치 그레이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치는 이후에 잘 대처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을 요구했고 플레이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치에게 패스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바운스 상황이었고 모든 팀이 그런 패스를 합니다라며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한 번에 터치했어야 했습니다. 아치는 분명 그 상황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팀에 가해지는 압박에 대해서는 매 경기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력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 팀은 결코 한 사람의 팀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것이 저나 특정 선수에게만 달려 있다면 그건 정말 나쁜 상황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겁니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이번 경기 충격적인 0대3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경기 결과만 놓고 보면 최악에 가까웠지만 토트넘은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셈입니다. 그러나 프랑크 감독의 이런 긍정적인 발언과는 달리 현실 속 토트넘은 고질적인 전술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많은 토트넘 팬들은 이번 경기의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크는 오늘 밤 모든 걸 망쳤다. 슈퍼컵 결승전을 날렸고 리그도 거의 포기한 상태다. 선수들은 방향을 완전히 잃었다. 엔제를 다시 데려와 시즌 끝까지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장담할 수 없다. 엔제 감독 아래에서는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했고 팀을 위해 뛰었으며 진짜 토트넘다운 축구를 했다. 또 다른 팬은 더욱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팀에는 전혀 활기가 없다. 첫 시즌이라서 그렇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반 시즌이나 지났고 자신의 선수를 영입하고 전술을 입히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전술은 어디 있는가? 내가 보기엔 그냥 닥치는 대로 버티기만 할 뿐이고 꾸준히 득점도 못한다. 이건 프랑크 볼이 아니라 사기 볼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오늘 토트넘 팬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다.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이번 주급을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할 정도다. 프랑크 감독은 즉시 경질되어야 한다. 아무런 아이디어도, 야망도, 용기도 없는 무능한 감독이다.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지도 못하고 선수들조차 그를 믿지 않는 게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평범한 마인드를 가진 감독을 데려오면 결국 평범한 성적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선택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프랑크 감독은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까지 모든 판단을 틀리고 있다. 말 그대로 모든 결정이 실패다. 엔제 감독보다 더 나쁜 감독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기록을 깼다. 오늘 밤 당장 경질해야 한다. 더 이상 이렇게는 갈 수 없다. 정말 또 한 번의 실망스럽고 창피한 감독 선임이다. 이처럼 팬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왕복 6시간 넘게 들여서 경기장을 다녀왔는데 유효 슈팅이 고작 한 번이라니요. 오늘 밤 당장 프랭크 감독은 경질돼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망할 감독 한 명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감독부터 그렇지 않은 감독까지 여러 명을 거쳤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이제는 이 선수단 대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들은 수준이 안 됩니다. 이기고 지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노력도 열정도 투지도 전혀 없습니다. 움직임은 충격적일 정도로 부족하고 이런 경기력에 돈을 줄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축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너무 부정적인 축구만 하고 있어요.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벌어져 있고 전진을 위한 라인 간 연결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프랭크의 전술이 뭔가요? 이걸 보려고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경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프랭크 감독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퍼포먼스를 보니 선수들조차 감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전술은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하고 차라리 단순한 조직력과 기본기에 충실한 방식이 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을 겁니다. 이 경기가 복싱 경기였다면 심판이 진작에 중단시켰을 정도예요. 이제 끝입니다. 선수들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감독이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고 선수들 역시 이미 마음이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선발 명단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시작부터 완전히 길을 잃은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공격 상황에서는 모든 플레이가 지나치게 느리고 굼떴습니다. 경기를 이기고 싶다면 과감하고 공격적인 태도, 그리고 분명한 경기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프랭크 감독이 정말 싫고 진심으로 그가 떠나길 바랍니다. 다만 인정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현재 스쿼드 자체가 다른 빅식스 팀들과 비교했을 때 실력 면에서 확실히 떨어집니다. 잠재력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보여주는 재능은 거의 없어요. 토트넘을 응원하면서 이렇게 팀과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입니다. 유럽 대회를 우승한 시즌 이후에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씁쓸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초청 행사와 함께 공식전 2연승을 거두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지만 손흥민 선수가 떠나자마자 다시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위기 반전은 잠시였고 현실은 다시 냉혹한 문제들만을 남긴 채 팬들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